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과 의논해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교육대, 사범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자소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문항까지 쓰는데 몇 달씩 걸려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떤 학생은 1번 문항 쓰는데 한 달 걸려도 한두 줄도 제대로 못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는 학생 중에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참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소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죠.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하나도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1번, 2번, 3번은 대교협에서 나와 있는 공통문항입니다. 여러분 1번 문항 보실까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재학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천자 이내로 기술하라 그랬습니다. 언제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라고 했습니까? 2번 문항 볼까요? 역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의미를 두고 한 활동들입니다.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3가지 이내로 기술하라. 교회 활동은 안 된다. 단 교장 선생님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은 된다. 그리고 3번째는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배려, 나눔, 협력, 그 다음에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자기를 소개하는 난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마다 다르지만 이제 4번 문항은 이제 부산교대에서는 이제 성장 과정에서 느낀 것, 그리고 보완할 약점, 또 경인교대, 서울교대 등에서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왜 우리 대학에 자네가 들어와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등등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자기를 소개하는 난이 없죠. 주어진 문항에 맞게 1000자 또는 1500자 이내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논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바로 이 대목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항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최적화된 답변을 기술하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를 기반한 자소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기록부의 어느 파트의 어느 부분을 1, 2, 3, 4번에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녹여내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여러분의 인성을 그 안에 녹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죠. 1번 문항에서 나는 A라는 교과목을 이렇게 공부해서 어려웠던 힘들었던 부분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기술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술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인성에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학습 방법을 개발한 것, 그래서 성공한 자료를 나 혼자 갖지 않고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주고, 심지어는 그것을 노트나 작은 소책자로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복사해 나눠주는 것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힘들게 얻는 결과물을 나 혼자 가진, 즉 이기주의적 세계관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 함양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즉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남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인성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문항마다 녹여낼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1, 2, 3학년 장래 희망사항에 교사로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교대 갈 학생들에게는 초등교사로 되어 있지 않고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변호사, 3학년 때 초등교사라든지 아니면 3학년 때조차 다른 희망인데
교대를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중간에 학교 다니는 문제가 힘들어서, 즉 내신의 문제로 자퇴를 해서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이 교대를 간다고 했을 때 너무 난감하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은 학생이 어떻게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설득력이 상당히 요청되겠죠.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리고 출결 사학에 보니까 무단 지각 조퇴 결석이 서너 번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1, 2, 3, 4번 문항에 자연스럽게 해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명할 수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부분 차지하게 되면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세네 가지의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주어진 문항에 충실히 답변하면서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들께서 아 맞아 우리 아이 자퇴했는데 우리 아이 무단 조퇴 결석 지각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3년 내내 초등교사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자소서 문항에 녹여낼 수 있을까?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물론 저 말고 여러분 학교 훌륭한 선생님께서도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선생님들이 바쁘시고 힘든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제가 옆에서 보조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 여러분과 제가 만날 기회가 있다면 조금 전에 제시한 여러 가지 문항들, 조금 전에 1번 문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2번, 3번, 4번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과 분명히 의논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1번, 2번, 3번, 4번을 각각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것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